전력으로 이어갑니다. MTNW 김도영 전문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산 김도영입니다. 일본 제재 관련주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뜨거운 건 여실한데 이 불이 또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래도 필식 오늘 일본 제재 관련주에서 외쳐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불매운동 관련된 소비재 쪽에 차익 실현 욕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어제 우리가 기다렸었던 부분인 일본 제재 추가적인 세부 항목에 대한 리스트업이 공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언급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두 가지 정도의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부분인데요. 현재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1195원이 돌파가 되면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대한 위치밴드 하단에서만 공포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충분히 좀 나올 것으로 장중에는 있습니다. 조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미국채 30년물 채권 부분에 대한 스프레드 문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 보니까 현재 아침 시간에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원달러 환율 체이가 시장이 상반기 기준 쪽에서 1,200원 정도의 데드라인을 잡아놨었던 현 정부의 외환 정책이었다면 현재 1,120원까지 돌파가 나온 다음에 1,150원까지 레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긴급하게 정부 발표들이 좀 있었죠. 특히나 공매도를 바로 전격적으로 시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초토화되는 공매도의 압박들이 좀 많았다 종목군 쪽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지수의 공포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보지 말고 원달러 환율 추이가 다시 한번 1,220원을 뚫어버리면 이때는 우리가 대바닥, 제가 카페에서도 이제 단기 외바닥 나왔습니다. 매수 공격하십시오라고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한번 이익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곧바로 지수의 위치는 오늘 큰 변동 부분 무시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 그 부분을 제외를 해보겠고요. 준비는 했는데 요 자리입니다. 이제 정말 확 빠져서 우리의 공포를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 자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에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한 공격을, 그리고 기관이 어제 차익 실현 나왔던 걸 빼버리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 마디가 518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800이 깨진다, 아니다, 1,850 지지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 하지만 이론상으로의 등배를 계산해보면 마디가에서 1,868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시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타는지만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 NHN 소식통을 통해서 추가 제재가 바로 공작기계 쪽으로 언급이 공식화됐습니다. 어제 세부 항목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일본 제재 관련된 공작기계는 우리가 탄소섬유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예견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화천기계는 어제 실적 성장과 함께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로 왔는데요. 이 부분이 월봉상에서도 최고의 시세 탄력이 4,200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 만약에 아침에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해서 3% 이상에서 5% 대략 한 4,600원 돌파 여부를 볼 수 있겠지만 만약 4,2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 보유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빠져나오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 속에서 또 이제 탄력적 부분에서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화천기계는 어제 수익 부분에 매출 추이로 갔다라면 요 부분은 돌파, 요 6,800원의 돌파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손절라인은 서암기계 같은 경우는 전일 직전 저점인 5,640원 정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공작기계에 대한 실적을 본다면 두 종목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삼믹 THK 부분에 대해서 다중바닥 형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에
공작기계 쪽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삼익TH가 중장기 관점에서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YG-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적으로 개인 쪽 물량에 의해서 퉁하고 떨어졌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보유자분들도 마찬가지, 신규자분들도 7,550원보다 조금 더 낮은 7,460원 정도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중장기 관점의 공작기계의 실적 추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조선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시장에서 현 정부 부분에 대한 대통령 방문 중에 KPF가 좀 있긴 있었죠.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종목 하나 중에 짱짱하게 잘 사른 게 바로 GV입니다. 공작기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GV가 작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탄력도가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400원과 2,600원의 등대에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요, 어떤 게 과연 이 공작기계라는 게 사실 실적의 개별성도 있지만 일본 제재 배분의 확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두 마리 토끼보다는 계열사의 짱짱하게 매출을 갖고 있는 화천기공을 필식 종목으로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 때문에 쌍고를 만들고 지지부진하게 급락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 땀 한 땀 기관 쪽에서 트레이딩 바이 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알고리즘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46,600원이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단기 관점에서 42,500원 정도의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맥스적인 부분에서 확산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43,000원을 단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하고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필식